오늘은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려고 했던 상황이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상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뭐 미국 아니면 뭐 안보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뭐 미국 쪽에서는 카터가 뭐 인권 어쩌고 하면서 자꾸 미군 철수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데, 자주국방이 하는 게 다 돈인데 돈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핵을 개발해서 핵이라도 갖고 있으면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이제 핵 개발에 몰입을 했던 거고요. 62년 드디어 한국의 최초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2가 들어섰죠. 그러나 당시까지는 학문적 연구와 원자력 발전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었다면 70년대 이후부터는 그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박정희는 1960년 무기개발위원회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시켰고, 무기개발위원회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추진을 눈치챈 미국은 프랑스와 캐나다에 압력을 넣어 재처리 기술과 연구용 원자료를 한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봉쇄했습니다. 그렇게 1차 핵개발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2차 핵개발에 돌입한 것은 카터 미국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독실한 침례교 신자이자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카터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주일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할 정도로 독실한 신앙인이어서 그가 도덕 정치를 지향할 것이란 것은 일찌감치 예상하였지만, 문제는 그가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미 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카터는 남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박정희를 강하게 압박하였고, 박정희를 동아시아의 독재자로 취급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핵개발 위협, 인권 유린 등을 이유로 계속 괴롭혔습니다. And so he was pushing very hard to have President Park Chung-hee move in that direction. 미국은 카터 취임 이전부터 박정희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다. 이전 CIA 한국 지부장이었던 그레그도 박 대통령이 독재 정치를 지속하면 살아서 임기를 못 채울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한미 관계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던 그 와중에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연회석상에서 박정희는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역설했다. 무려 40분간 계속된 연설은 가뜩이나 불편한 카터의 심기를 건드렸다. 아마코스트가 박정희 대통령 카터하고 정상회담 하고 나서 바로 내방이 온다니까요. 4시에 바로 내방이 와요. 그냥 물어봐요. 정상회담이 어떻게 됐어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It's a disaster. 그 40분간 강연한 것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It's a disaster. 국내 정치 상황도 박정희에겐 부담이었다. 선명 노선을 내세워 야당 총재에 당선된 김영삼은 YH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반발하고 유신 체제의 폭력성을 신랄하게 공격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는 또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더 이상 독재 정권을 지원하지 말라고 말해 박정희를 자극했다. 박정희는 김영삼을 사대주의자로 몰아세우며 의원직을 박탈하겠다고 받아쳤다. 박정희의 강경책은 미국의 불만을 더욱 부추겼다. 미국은 김영삼의 제명을 막기 위해 의회와 정부 관료를 망라하며 전방위로 압력을 행사했다. 파국으로 치닫는 정국을 막기 위해 김재규는 직접 김영삼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뉴욕타임즈에 난 그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그걸 좀 부인하는 말만 해주면 당신을 그렇게 제명하거나 죽이진 않는다,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하듯이 김재규 부장은 김영삼 총재 국회의원 제명을 반대를 했고, 야당과 차로 이렇게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무엇이든지 수습하려고 애를 썼다니까요. 미국은 한국의 관료 가운데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김재규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김재규를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특이한 정보부장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를 통해 여러 차례 박 대통령에게 인권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재규의 설득과 중재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민심은 이미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의 떠났을 때 아닌가. 많은 성당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들 표현을 빌리자면 이 마귀를 쫓아내달라 그랬고, 악신을 쫓아내달라 그랬고, 이 귀신을 없애달라고. 한미 관계라는 건 이런 말할 수가 없었고, 매일 미국 신문의 톱 기사고, 매일 텔레비에 그냥 야단이고.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바로 그 79년 9월 중순경 어느 모임에서 박정희 정권은 제거돼야 할 악마의 정권이라고 했어요. 2003년에 이라크 독재자 후세인이 몰락했고 2011년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가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독재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나라와 정권은 하나의 몸, 즉 정권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을 세뇌합니다. 바람의 방향이나 주인의 기분이 바뀔 때마다 물총새처럼 제 주둥아리를 놀리고 개처럼 주인만 따라다니는 족속들인 사이비 학자와 사이비 언론이 독재자의 지시대로 국민들을 치밀하게 세뇌하면 어리석은 국민들은 세뇌당해 버립니다. 지금의 북한이나 중국처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독재자가 이끄는 정당이 주인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세뇌당하지 않으려고 믿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은 독재자가 원하는 곳에 따라가는 판검사들이 잡아가서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 독재자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면 국내는 물론이려니와 외국에서도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재자의 정권은 영원할 것이고 독재자를 따르는 조직과 조직원들의 타락으로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독재자의 나라는 거지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박정희 시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던 나 역시 세뇌 교육을 받았었지만 학교를 졸업한 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독서를 통해 많은 지성인들과 소통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박정희와 독재 추종자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드 모파상의 작품 꿈이었을까의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죽은 사람이 굽은 등 위로 쓰러진 비석을 젖히면서 나타났다. 캄캄한 밤이었지만 나는 뚜렷이 보았다. 십자가 위에 쓰인 글귀도 읽을 수 있었다. 여기 51세로 생을 마친 자크 올리방 잠들다. 가족을 사랑했고 친절했으며 명예로운 사람이었던 그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을 마쳤다. 그 죽은 사람도 자신의 묘비에 새겨진 글을 읽었다. 그런 다음 작고 뾰족한 돌 하나를 주어 묘비에 새겨진 글을 조심스럽게 지우기 시작했다. 다 지웠는지 움푹 들어간 눈으로 글귀가 새겨져 있던 곳을 응시했다. 그러고 나서 마치 아이들이 벽에 성냥으로 그려댄 선처럼 야광색을 띠는 글자를 써내려갔다. 전에는 집게손가락이었을 뼈끝으로 말이다. 여기 51살에 죽은 자크 올리방 눕다. 그는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아버지의 죽음을 재촉했으며 아내를 괴롭혔고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또 이웃을 속였으며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의 재산을 빼앗았고 비참하게 생을 마쳤다. 글쓰기를 마치자 그는 가만히 서서 자신이 고쳐 쓴 글을 보았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모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나와서 거짓으로 쓴 묘비명을 지우고 대신 진실을 써놓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는 이웃을 괴롭혔고 사악하고 정직하지 못했으며 거짓말쟁이였다. 또한 위선자의 회방꾼, 비방자였으며 시기와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이 훌륭한 아버지들이, 헌신적인 아내들이, 진실된 아들들이, 따뜻한 딸들이, 정직한 사업가들이 사실은 빼앗고 명예롭지 못하게 속이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신성한 진실을 영원한 거처 앞에다 써가고 있었다. 이제 나는 사기꾼과 독재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박정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자주국방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인권 탄압과 민주화 탄압을 비난하던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고 믿습니다. 사람, 즉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사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핵 보유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핵무기는 독재자가 아니라 반드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리더의 손에 있어야만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